지금 보이는 평가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짧아서 전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전부 부자가 되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가 되지 않고 빚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버는 생활비는 항상 부족하고 내 집 하나 장만하기도 빡빡한데 부모님 부양할 생각과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와 용돈까지 생각하면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 소개해드릴 습관, 즉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무일푼 이민자에서 전 세계 4천여 개의 매장과 5천억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 김승우 회장,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흑수저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15조의 엄청난 자산가이자 자수성가한 부자입니다.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 콜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나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실패로 이끌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 살면서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자 톰 콜리는 습관을 쌓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와 같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되는 습관이 가난해지는 습관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가표에 체크했었던 습관들이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습관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TV 시청.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TV 시청은 시간 낭비다. 또한 TV 시청으로 인한 무기력은 건강에도 해롭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SNS가 TV 시청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난해지는 습관이다. 지금도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만 봐야 하는 거 아냐? 동감합니다. 유튜브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저자는 얘기합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라고요. 만약 유튜브를 몰랐다면 백종원 대표님의 요리 방법이나 김승우 회장님의 강연을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튜브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좋은 내용을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둔다던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말이죠. 두 번째, 독서하지 않기. 성공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온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한다. 요즘에는 오디오북이나 책을 읽어주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실천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책을 읽으라는 말, 책을 읽고 나는 성공을 했다는 이 말을 지겹도록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에 결국 답이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린 그들의 말을 흘려듣고 그냥 꿈만 꾸며 부자가 되기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독서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오그만디노, 잭 캔필드, 이름만 대면 아는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톰 콜리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 중 79%가 오락적인 책을 읽었다고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단 11%만 오락거리용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부자들 중 88%는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매일 30분 이상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가 담긴 전기를 읽으며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과 역사책을 읽으며 삶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반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비용이 작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책을 구매해서 읽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치른 비용은 단순 2만원가량의 책값과 약간의 시간일 겁니다. 반대로 책을 통해 인생이 바뀐다면 해볼 만한 시도 아닐까요? 세 번째, 부정적인 태도.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톰 콜리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특징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고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건 부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자가 될 거라고 믿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는 생각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돈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은밀하게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에 지시해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쪽으로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선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현재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뇌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상황으로 지나친 긍정은 낙관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만 해도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전부 망했었습니다. 혹시 잘 못 됐을 때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오로지 잘 될 거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금을 올인했으며 현재는 다시 직장에 들어가 빚을 갚고 계십니다. 긍정과 낙관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긍정과 현실을 줄타기하며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의 소득원. 가난한 사람의 소득원은 하나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지 마라. 그런데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건강이 악화돼서 직업이 사라진다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아집니다. 당장 내야 할 카드값과 가족들 배를 채워줄 밥값을 벌어다줄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소득원을 개발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65%는 최소 3개의 소득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의자의 다리도 최소 3개가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이 방법은 부자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어떠한 하나의 소득원이 손상을 입더라도 다른 2개의 파이프라인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부가적인 소득원을 알아보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리추얼 펀드, 주식 투자, 연금 금융 투자 등이 있습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또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리스크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투자하기 어렵다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 매달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저축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저는 이번 달 들어온 월급에게 인사도 하기 전에 떠나보내 주었습니다. 그동안 긁었던 할부를 생각하면 이번 달도 허리띠를 조아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평범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10년의 선수 생활로 1억 1천만 달러, 하나로 약 1360억 원의 돈을 벌었던 NBA 농구선수 앤트완 워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고급 부동산을 사고 외제 자동차와 수행단을 위한 사치스러운 선물, 최상의 디자이너 의상을 구매하느라 수백만 달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0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죠. 글로벌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거장 레이 달리오가 쓴 책 원칙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인생 68년을 통틀어 봤을 때 소득보다 높은 소비를 했던 사람은 무조건 망했다라고 말입니다. 저자 톰 콜리의 저축 전략 3단계를 공개합니다. 1단계 사주머니 설정.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4개의 주머니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은퇴 저축 주머니에는 퇴직연금과 은퇴 특화 상품 등을 담습니다. 두 번째 특정 비용 주머니에는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 자녀 출생 관련 비용, 주택 비용과 같은 중요한 미래 비용에 대비한 별도의 예금 및 적금과 학자금을 담습니다. 세 번째 비상금 주머니에는 축의금, 병원비, 갑작스러운 손실, 예를 들면 출생으로 인한 일, 실업 등에 대비한 금액을 담습니다. 네 번째 순환비용 주머니에는 생일선물, 휴가비용, 여가비용, 재교육비용 등을 담습니다. 2단계 저축 목표 설정. 사주머니 저축 전략을 하려면
급여에서 얼마나 저축할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를 저축으로 정했다면 10%를 다음과 같이 사주머니에 할당하면 됩니다.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더욱 도움되실 겁니다. 3단계 자동계좌 이체 설정. 여러분은 월급 받으시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시나요? 카드값인가요? 자동차 할부인가요? 우리는 소득에서 내 주머니로 저축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나 소득을 받는 주거래 통장에서 내 주머니의 계좌로 월급날 각각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두면 됩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저축할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자가 얘기하는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 경로 추적, 주기적 회계 감사, 성능 좋은 중고차 구입, 주택 관련 대출 재조정, 할인 쿠폰 사용, 거주 비용 축소, 중고품 가게 이용, 할인 상품 구매, 술은 집에서 마시기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의 습관은 크게 5가지가 있다. 과도한 TV 시청, 독서하지 않기, 부정적인 태도, 하나의 소득원, 매달 버는 돈보다 많이 쓰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에게는 자기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서민에서 부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얽매여 불변의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끈기, 집중력, 그리고 기술과 지식의 성장입니다. 영상만 보고 바뀌었다면 전부 다 부자 됐겠죠? 대부분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부자들의 성공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시청해주시고 모두 부자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유한 습관 제작소였습니다.